관절 나이는 진짜로 어리긴 해요. 제가 2년 전쯤에 제가 한 건강 프로그램에서 건강 검진을 관절 검사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관절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30대 중반이요? 네. 어떻게 하면 이런 관절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왕 오늘의 주제 동안 관절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최근에 보면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친구가 참 많습니다. 예,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나중에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그동안 관리 못한 거 엄청 후회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인공관절 수술을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네. 뭐 외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심하게 손상된 네. 관절과 연골을 정말 인공적으로 만든 것으로 이렇게 갈아주는 거, 바꿔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네.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고 해서 평생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수명이 있어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뭐 한 50년, 50년? 그렇죠. 30년. 그렇게 가야지. 이게 잘 관리하신 분들이 한 10년, 많게는 10년, 그래요? 좀 잘 쓰면 20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남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잘 관리해야 예. 15년에서 20년이에요. 잘 관리해야. 못하게 되면 5년 이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인공관절의 재수술은요,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도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재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의 연령대가 무지 높으세요. 70대에서 80대, 그 이상의 90대도 간혹 있으세요. 근데 인공관절도 나이가 많으실 때 하시잖아요. 근데 재수술은 당연히 더더욱 많겠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각자 병 하나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1개, 2개, 3개, 4개까지도 있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에 대한 부작용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재수술은요, 어렵기도 하고 예후도 나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뇌관절, 뇌연골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관절 속 연골을 보호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을 막을 수 있다. 바로 그 핵심 포인트겠네요. 그죠? 아, 나 진짜 연골 건강 정말 이거 어떻게 생기냐 맨날 걱정돼요. 어떻게 해요? 관절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이 코너가 준비돼 있죠. 선생님들이 직접 진료한 환자의 사례로 더 쉽게 이해해보는 우리 동네 환자는요 시간입니다. 자, 우선 이남규 선생님부터 준비를 해주셨죠. 네.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네. 젊을 때부터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로 운동 매니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부터 이제 갱년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살이 자꾸 찌니까 다이어트 겸 운동으로 이제 자전거 타기를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이 라이딩을 자꾸 하시다 보니까 넘어지고 다쳐서 치료받으러 오신 일이 이제 잦아지신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과다한 운동은 좋지 않다. 연골이 상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기는 뭐 연골은 멀쩡한 것 같고 단지 넘어져봐야 그냥 다쳤을 뿐이다.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병원에 다시 찾아오셨는데 평소하고 달리 심한 무릎 통증을 막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자전거 타다 넘어지신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울해하시면서 이제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몇 달째 자전거도 이제 못 탔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죠. 그 결과 이분의 병명이 좀 생소하실 거지만 연골연화증으로 시작된 퇴행성 관절염 3기였습니다. 연골연화증이요? 저는 이 말은 또 처음 들어보거든요. 연골연화증? 이게 뭔가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관절 내시경 사진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단단한 연골이어서 이렇게 만져봐도 크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없어요. 좀 적절한 탄력을 가지고 있고 강도를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어때요? 우리 쑥 들어갔어. 맞아요. 마시멜로 눌린 것처럼 말랑말랑해졌고 내시경으로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제 뼈를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말랑말랑해지면서 탄력성을 잃고 약해지는 질환, 다시 말하자면 연골연화증입니다. 근데 저렇게 연골이 물렁물렁해지면 전혀 제 기능을 일단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절염까지 이렇게 생기게 된 건가요?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연골연화증이 생기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관절을 심하게 이렇게 부딪히거나
뭐 골절이 생기거나 탈구 등의 이런 외상을 입었을 때, 그 다음에 또 외상을 실제로 입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릎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생긴 연골연화증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을 앞당길 수가 있게 되는데, 사례에서 소개한 환자분의 경우에도 수차례 외상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과도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관절염 상기가 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관절이나 연골이 이제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후에 통증이 없어졌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지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환자분께서 갱년기를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갱년기랑 연골 건강도 뭐 연관이 있는 건가요? 글쎄. 역시 건강에서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맞습니다. 연골연증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갱년기 때문인데요.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연골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탄력 있게 유지시켜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완경과 갱년기를 거치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연골이 약해지고 아까 연골이 순두부처럼 물렁물렁해지고 쉽게 찢어지는 연골연화증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골연화증은 특히 중년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골연화증 환자의 무려 80%가 여성이었고요. 그중 갱년기가 시작되는 40에서 50대가 반 이상인 54%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갑자기 노래가 하나 생각나는데 이미자 선생님의 여자의 일생 너무 너무 슬퍼졌어 갑자기. 여자들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아니 집안일이나 바깥 맞아요. 일도 때로는 일대로 다 하고 나이 들면 병들고 아프고 진짜 너무 속상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연골에 충격을 덜 주고 잘 관리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평소에 연골에 충격을 주는 것들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뛰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걷는 걸 선택을 하고요. 신발도 쿠션이 좀 있는 걸로 해서 평소 신고 다니고 그랬더니 연골이 보호됐는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쌩쌩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예, 맞아요. 평소에 이런 생활 습관이 관절과 연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 환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60대 여성분인데요. 무릎 통증 때문에 내원을 하셨어요. 그냥 눈이 퀭하고요. 무슨 일이냐 여쭤보니까 밤만 되면 무릎이 너무너무 쑤시고 붓고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퇴행성 관절염 말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곱창집을 하시는데 왜 말기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곱창집이 좀 더 이제 나아지는 곱창집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은 이렇게 곱창 그거를 다듬는 그거를 이제 하는데 그게 손이 많이 가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거를 손질을 하시는데 이거를 30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계속 그 작업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있고 잘 되는 곱창집을 위해서 본인의 무릎을 망가뜨려 버린 거죠. 아이고, 너무 안타깝다. 근데 그 정도로 퇴행성 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을 정도인가요, 이게요? 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동작이 쪼그려 앉아서 10시간 동안 이렇게 손질을 계속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 쪼그려 앉는 동작이 뭐가 그렇게 나쁜 동작인가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쪼그려 앉게 되면요, 무릎이 엄청나게 과도하게 꺾이고 엉덩이가 바닥과 가까워지고 무릎은 꺾인 상태에서 과도한 힘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일반적으로 앉아있는 자세보다 최대 7배에서 8배가량 증가하게 돼요. 몸무게를요 60kg로 잡는다고만 해도 그거의 8배면 480kg죠. 네. 연골이 버텨낼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겠다. 문제는요, 연골의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관절염 초기에는 그냥 잠깐 아팠다 마는 정도로 통증을 느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관리를 더 안 하면서 최악의 사태까지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럼 쪼그려 있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거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막 말 안 듣는다고 동서남북 제자리 토끼띠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얼마나 그 무릎 관절에 안 좋았던 겁니까? 김희수 선생님 사과하십시오. 제 관절에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세요. 아니 사실 저도 예전에 지방 행사를 가려면 차를 좀 오래 타잖아요. 근데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으니까 다리가 이제 조금 저리고 퉁퉁 부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양반 다리를 있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지금은 그 발 앞에 발판이 하나 있어요. 저기 앞에 앉는 데가 발판 하나 앞에 두고 다리를 쭉 펴고 있어요. 지금은. 네. 역시 건강한답습니다. 그래요? 자세에 따라서 관절과 연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뼈와 뼈 사이의 클레이를 연골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뼈가 구부러지지 않고 쭉 편 상태에서는 클레이의 상태가 멀쩡하죠. 연골이 압력을 많이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의자에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경우를 가정을 해봤어요. 압박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연골의 일부가 손상된 게 보이시죠? 어느 정도 압박이 자, 이번에는 양반 자세를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저렇게까지. 그렇죠. 완전히 그냥 진짜 무섭다. 완전 갈아버렸네. 예. 한쪽으로. 맞아요. 연골에 엄청나게 심한 손상이 가게 되고 이것을 넘어서 쭈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연골이 찢어지게 되고 너덜너덜해지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우리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연골과 관절을 위해서 자세부터 바로 고쳐 앉자고요. 맞아요. 진짜. 네, 그렇게 다들. 앉아야 되나요? 예.